예쁘게 화면을 켜고 계시는 우리 믿음이 님이 전자책 출판 또 기념해서 좋은 나눔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님을 아시는 분들은, 라인앱잇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진짜 많이 보셨을 건데, 라인앱잇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그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님이 그 강의 다 주관하셔가지고 오픈부터 음악도 틀어주시고 그런 거 되게 잘하세요. 그래도 우리 이제 나인네비 팀들한테는 이제 나인네빗의 얼굴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작년에. 어, 그리고 또 이제 메이트도 오래 하시고 멘토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메이트 멘토 하면서 만나 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제 책 나오신 기념으로 나눔 강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예, 예. 나눔 강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면 좋으니까 화면들 좀 많이 켜주시고요. 5시 정각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다들 피곤하시죠? 아이고,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네. 피곤하지만 또 재밌는 일이 많이 있을 한 주 다들 되실 거예요. 네, 5시가 됐고요. 유드미님 이제 받고 진행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위드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조금 작게 들려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어떤가요? 이 정도 들립니다. 목소리면 들리시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위드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저를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윤혜누님이 앞에 보이시고 마음상명님도 보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해 볼게요. 화면 공유하고 지금 제 거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조금 소리를 작게 했는데 이 정도 목소리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네. 화면 공유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위드미입니다.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가족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맡게 되었고요. 하린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 삼남매와 100일 동안 책을 읽어주는 사진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네. 보시면 뭔가 좋아는 보이는데 나는 못해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새벽 5시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모두 나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만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시간에 일어나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 자, 인생을 바꾸고 싶은 당신에게 하린이 님이 2번이나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는 인생을 바꾸고 싶어. 그쵸?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은 이유들은 다 다를 텐데, 인생을 바꾸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엔, 예,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 하린이님은 어린이들의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돈 공부하는 거 나만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결국엔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소개할게요. 네, 3남매 엄마입니다. 네, 저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첫째 아들은 중3이 되었고 둘째는 중1 그리고 셋째는 초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8년 차 고등학교 교사예요. 네, 과목은 보통은 국어나 영어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 주기율표에 기억하시나요? 네, 아이들이 저에게 굉장히 멋있는 선물을 해줬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주기율표. 네, 저는 화학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새 아이를 키웠거든요. 네, 첫째가 중3이잖아요. 그래서 전 3번의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하면서 영유아기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그 과정을 집에서 보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 독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3년 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아이의 엄마로서 육아 내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 독서도 3년이나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로 다르게 키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불안하고 조급하고 매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아이 이야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남의 집 아이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그 모습 따라가기에만 바쁘지 않은지,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다름을 이해하고 다르게 키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직 경력 18년 차입니다. 올해 18년이 되었는데 새 아이를 낳았지만 제가 그 육아휴직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본격적으로 제가 제대로 육아휴직을 한 건 작년 1년 정도예요. 그동안은 계속 출산하고 바로 복직을 했었어요. 네, 저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쉬지 않고 한 17년 정도를 달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오랜 시간 만나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행복한 가정이 우선이다. 네.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뒷모습은 거의 대부분은 가정 안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행복한 가정 안에서 정말로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자신감도 있고 결국 그로 인해서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도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감이 없고 친구 관계를 또 잘 형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방황하면서 정말로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네, 어떻게 만들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의 인생 있죠? 자신의 인생을 절대 희생하면 안 된다. 결국 행복한 내가 먼저야. 네, 엄마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나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화목한 가정 안에서 행복을 배우게 해야 돼요. 행복한 나의 시작이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과는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함께 경험하고 그 가정 안에서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나로부터 시작이고 나의 변화와 성장이 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안정감 있게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미라클 모닝 한 지 4년 차가 되었어요. 저는 정확히 날짜도 기억해요. 제가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 날짜. 2020년 5월 11일이에요. 그래서 2020년 5월 11일,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되었는데, 어, 이유가 있죠. 예,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미라클 모닝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나의 이야기, 여러분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다 있죠. 그 간절함으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을 했어요.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더니 제가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 되었고, 네, 달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달리기, 100m 달리기도 못하는 내가 네, 10km 달리기 가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어떤 도전을 했냐면 바디 프로필도 찍었고 마라톤 대회도 나갔고요. 네, 최근에 3월 9일 날 전자책도 출간했어요. 제가요.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사람들은 되게 책을 좋아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책 읽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저는 빠르게 답이 나오는 게 좋지, 책을 읽는 거,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 시작한 건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면서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달리기 마찬가지. 100m 달리기도 못하는 제가 네, 마라톤 대회도 출전했고 전자책이요? 저는 사실 자기 개발한다고 미라클 모닝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전자책이라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전자책도 어쨌든 책이잖아요. 그래서 전자책 얘기를 들을 때 일단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책도 안 읽는 내가, 일기도 초등학교 이후로 써본 적도 없는 내가 무슨 책이야. 네, 절대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듣지도 않고 관심 가져 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저도 네, 이렇게 꾸준히 미라클 모닝을 하다 보니까 네, 용기 있게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는 가족 독서로 함께 성장하는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미라클 모닝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꾸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청울림 선생님 많이 아실 텐데 청울림 선생님께서 믿음이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했더니 꾸준함 천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 굉장히 꾸준히 해요. 무조건 꾸준히. 네, 도대체 그 꾸준함의 비결이 뭐냐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네, 꾸준함의 비결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강력한 동기. 일단 동기가 있어야 하겠죠.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일어나야 할 그런 강력한 동기가 있었어요. 진짜 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공표했어요. 네. 그냥 마음속으로 나 이제 일찍 일어날 거야. 나 이제 뭐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공표, 말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하고, 그리고 기록, 이거를 블로그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증한 거죠. 그래서 동기를 가지고 공표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강제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시스템의 시작이 나인에빗이 되는 거죠. 나인에빗 시작하면서부터 2년 동안 계속했거든요. 강제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어요. 강력한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 브리니의 대표가 되시는 우리 선생님 하린이님의 방에 이렇게 단톡방에 있잖아요. 저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강력한 시스템 안에서 하린이님이 또 이렇게 체크 잘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잔소리도 엄청 잘 해주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요. 누군가의 나에게 잔소리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서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공표하고 기록하고 인증해 나가면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꾸준히 제가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 보여드릴까요? 블로그 하린이 님이 그 인생을 바꾸고 싶은 당신에게 2탄에서 세 가지 강조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책 읽는 거. 독서하라는 거 강조하셨고, 두 번째로 블로그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네, 저도 이제 블로그라는 걸 쓰는 사람이 되었죠. 그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 건 제가 2020년 5월 1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또 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일어나면서 그때는 뭐 특별히 일어나서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일어나는 게 우선이라서 일어나서 뭐 물 마시고 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뭐 책도 조금씩 꺼내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막 1일 1포스팅이라는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포스팅 1포, 1일 1포. 저는 그 말 무슨 말인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도대체 뭐지 했더니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가 포스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미라클 모닝 한지 새벽 기상 한지 한 5개월 정도 좀 지났을 때라서 그래? 그럼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거죠. 그게 2020년 10월 20일이에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하고 한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때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 미라클 모닝 1일차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처음 남겨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1일차 도전 해갖고 일어나자마자 일어난 시간 찍으면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제 블로그의 모습인데 여기 글 보이세요? 1804개의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2020년 제가 10월 20일, 그러니까 21년, 22년. 그러니까 만 2년이 조금 지나고 이제 3년 차가 된 거죠. 블로그를 쓴 지 벌써 1800개를 쓴 거예요. 포스팅을. 근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되게 뭐 멋진 정보를 준다거나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성껏 작성한 게 아니라 제 목표는 뭔가 그전에는 제가 책을 읽지 않았고 그전에 내가 기록하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정말 변화를 시켜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준히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자. 그러니까 공표를 또 해보자. 혼자서 그냥 해야지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저 이렇게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와의 약속을 그래도 누군가 단 한 사람이 보는 사람이 있다면 지켜봐. 나 이거 할 거야. 나 진짜 이거 해볼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기록을 열심히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시간. 그리고 날마다 어떤 게 감사한지도 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도전들을 했는데 그 도전들을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벌써 1800개가 넘는 글을 올렸다는 거. 네. 이렇게 바디 프로필 저 찍었어요. 용기 있게. 이것도
블로그에 일단 저 바디 프로필 도전해요 하고 81일 전부터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정말 81개를 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결국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 돼요. 기록을 80일 동안 해보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제가 너무 많이 말했거든요. 저는 하다못해 교장 선생님한테도 말했어요. 길 가다가 교장 선생님 저 바디 프로필 찍을 거예요. 네, 중간에 생뚱맞게. 왜냐하면 느슨하고 안 할 것 같아서 계속 말해요. 그리고 계속 인증하듯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렇게 다음에 또 바디 프로필 또 찍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기록 안 하려고 하다가 네, 이게 65일 전부터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65장에 매일매일에 먹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운동을 남겼는지 기록을 했고 또 이렇게 바디 프로필도 찍었어요. 네. 첫 번째 바디 프로필 하면서 체중 10kg 정도 감량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거의 유지하고 있고 네, 세 번째 바디 프로필 올해 또 도전해요. 7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곧 블로그에 공표하고 매일 인증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또 달리기도 예, 달리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블로그에도 공표했어요. 100일 달리기 하겠다. 그냥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서 100일 달리기 할게요. 네, 이렇게 공표하고 정말 100장의 사진을 남겨요. 100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작년에 이렇게 춘천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10km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목표였는데 네, 1시간 좀 넘겼지만 저 결국 10km 달리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린이님 같이나 달렸거든요. 마지막에 들어오셨어요. 네, 1시간 반 안에 들어오면 돼요. 제가 달리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저 절대 달리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네, 이것도 제가 공표했고 기록하면서 노력하며 결국 이루어냈고 올해는 우리 가족이 5인 가족이잖아요. 남편도 제가 설득했어요. 그리고 새 아이 다 설득해서 10월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달리기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0일 도전 이런 거 가족끼리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인앱잇에 있으면 그 2년 동안 나인앱잇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도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연말에 한 100일 앞두고 100일 도전 합시다 하고 막 공표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가족이랑 해야겠다. 네, 제가 사실 그때도 메이트하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이상 늘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50명 이상의 이제 멘토가 되는 건데, 가족 도전을 했어요. 저는 막 그 분들에게 으쌰으쌰 하기도 했지만, 저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이렇게 나인에빗이라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에서 각자 열심히 성장하고 있지만 좀 그게 가족 안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족 안에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가족의 100일 도전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 앞두고 이제 100일 앞두고 이제 연말에 100일을 앞두고 이제 100일 도전을 했는데 각각의 이제 목표를 정하고 공표를 하고 이 또한 100일 동안 포스팅을 해요. 매일매일 한 것들을 진짜 인증하듯 포스팅해서 결국 100일의 글을 남겼고 거기 성공 후기도 남깁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있죠. 재작년에도 하고 작년에 한 번 하면 여러분 2번은 쉬워요.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어요. 그래서 100일 선포했죠. 블로그에서 100일 동안의 기록을 하루도 빠짐없이 남기고 100일 가족 도전 성공 후기도 남깁니다. 제 블로그에 다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말을 해보세요. 공표하시고 그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해내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 저는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되게 행복해졌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미라클 모닝 시작하면서 정말 새벽 기상을 시작하면서 저의 행복을 찾았어요. 제가 30대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태어난 환경부터 저는 쉽진 않았어요. 하린이 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있어요. 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음, 6남매. 하린이님이 6남매라고 하셨는데, 저 6남매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위로 4명이 있고, 제가 5번째 딸이에요. 그리고 제 밑에, 네, 느낌 오시죠?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1남 5녀, 네, 5번째 딸이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네, 그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뭐 얘기를 하면 너무 길 것 같은데 어, 제 엄마가 나이가 이제 80이 되셨는데 여전히 일을 하세요. 네, 일을 푸게 못 하시는 거죠. 네,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 네, 그래서 저는 참 힘들게 자랐거든요. 네, 10대 때도 힘들었고, 20대도 쉽지는 않았어요. 네,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이제 30대가 돼서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내 인생은 되게 행복하게 자랐는데, 아이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아무것도 없이 결혼 생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시댁에 그냥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시댁은 되게 낡은 단독주택이거든요. 네, 지금도 거기 사세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서 처음 신혼을 시작을 한 거죠. 남편이랑. 그러면서 새 아이를 낳고 지금의 시간까지 얼마나 힘든 저만의 스토리가 있겠어요. 저만의 스토리가 있고 굉장히 간절함을 가지고 제가 새벽 기상을 시작했겠죠. 다르게 살고 싶어서 정말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 나로서 또 살고 싶었고 언제까지 아이 엄마와 아내와 그냥 교사로서 남에게 해줘야 되는 일들만 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이제 40이 지나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아, 진짜 나를 정말 찾자. 이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아이만 키우다가 아니면 돈에만 쫓기다가 이렇게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고 제가 매일 일어나면서 그 간절함으로 매일 일어나면서 책 읽고 운동하고 막 글을 쓰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나를 시작으로 네, 행복한 부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내가 돼야 되고 그리고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냥 되지 않아요. 네, 남편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남편, 내 아내. 예, 지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어떠세요? 네, 내 마음이 막 갑자기 막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하신가요? 네, 저는 남편 그러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남친이 남편이 됐잖아요. 네, 남친으로 생각했을 때는 늘 설레고 그냥 헤어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CC예요. 그래서 되게 오래 연애를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한 10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친일 때는 생각만 해도 되게 오래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레고 남친이 옆에 있으면 너무 행복했던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되고 나니까 어, 행복했던 기억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싫었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예, 결혼하고 제 남편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술을 너무 좋아해. 네, 내가 나인에비즈에서 부자 강의할 때는 얼굴도 막 다 공개했는데 이제 좀 얼굴 가리려고요.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날이 너무 많았어요. 뭐 소파에서 늘 이랬고 네. 술 먹고 오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어, 진짜 나 너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꼈었어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데, 제가 깨달았죠. 그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것도 있고, 자기 개발한다고 되게 열심히 책을 읽고, 그쵸. 나를 충만하게 채워가면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건, 어, 남편보다 어쩌면 내가 변했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저희 남편 원래 술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부터 거의 진짜 매일 술 마셨거든요. 저랑 사귈 때. 네.
제가 남편 어떤 모습 좋아했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제 남편이 소주 한 병을 원샷을 했어요. 그 모습이 멋있다고 저 사람 잘생겼는데 술도 잘 마시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모습 연애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냥 좋아하고 무조건 사랑했는데 결혼하면서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남편의 어떤 이렇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가 이렇게 약간 술을 먹으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그걸 좀 이해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어쩌면 남편은 늘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건 똑같은데 내가 싫어진 거죠. 내가 마음이 변했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죠. 남편과 나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달라.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혼하니까 그 일상 속에서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너무 많았고, 그리고 남편의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쁜 점들만 보고 그걸 비난하고 잔소리하면서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면 생긴 변화예요. 네, 이해하고 다가갔어요. 네, 남편을 이해하고 어떻게 다가갔냐면 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네. 연애할 때는 되게 편지 많이 썼는데 막상 결혼하면서 이렇게 손편지 쓴 적이 없잖아요. 네, 이런 편지를 썼고 네, 이게 자기혁명 캠프 제가 자기혁명 캠프 먼저 수료를 했거든요. 남편 몰래 했어요. 저희 남편은 절대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돈 주고 강의를 듣는다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이런 거를 돈 주고 그만큼의 돈을 주고 이런 걸 한다 절대 이해 못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제가 자기혁명 캠프 할 때 남편 몰래 했거든요. 네. 몰래 가능해요. 몰래 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남편을 그다음 자기혁명 캠프에 밀어 넣었죠. 근데 말로 설명 절대 못해요. 이해 못할 거라서 제가 몰래 등록하고 그리고 그냥 서프라이즈 했죠. 남편한테는 남편은 아이들한테 되게 헌신적인 사람이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어떤 연수가 있다라고 가족 뭐 독서 뭐 이런 연수가 있다라고 해서 몰래 속이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데려가서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 앞에 나가서 편지를 좀 읽었거든요. 그 중에 일부예요. 아이고. 이제 남편의 마음을 표현해 줄래? 자기 혁명 캠프 5주의 시간 동안 남편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용기 있게 도전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그동안 안정적인 삶의 안주원이 살았잖아. 우리 새 아이의 부모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 집 삼남매에게 꼭 행동으로 보여주자. 인생의 사명을 찾아 비전을 품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삶,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삶, 열정을 품고 가슴 뛰는 삶. 남편과 함께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네, 이런 편지의 일부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남편이 조금 바뀌었죠. 네, 그래서 자기혁명 캠프를 이제 남편과 제가 같이 해요. 그래서 둘 다 챔피언 팀이 돼요. 네, 이렇게 무언가를 같이 한 게 있으니까 공유하는 모습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서로를 이해하고 좀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하면서 네, 이제 부모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게 되죠. 이전에는 새 아이를 낳았지만 어떤 부모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서로 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사는 게 바빴어요. 새 아이를 키우고 서로 일을 하면서. 근데 행복한 내가 되고 또 남편과 행복한 어떤 부부 관계를 만들면서 또 부모의 역할도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모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네, 일단 행복한 나를 시작으로 행복한 부부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부모가 되면 우리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우리 아이의 어떤 교육의 어떤 시작, 그리고 그 과정을 반드시 부모와 함께 해야 된다. 그냥 외부 기관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육기관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 아이를 이해하고 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주볼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함께 성공 경험을 쌓아가야 돼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내 아이는 남의 아이랑 달라.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성공 사례를 보고 그거 쫓아가려고 하지 말자. 우리 아이에게 맞는 때가 있어.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그거에 맞게 우리 기다리고 그리고 함께하는 부모가 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 시작을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네, 가족 독서를 시작했어요. 네, 독서. 너무 신기하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나마 미라클 모닝 하면서 그나마 책을 읽기 시작했죠. 남편은 진짜 저 연애할 때도 책 읽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예, 결혼하고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책을 읽은 것도 그 자기혁명 캠프를 어쨌든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미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자발적인 동기는 아니었고 어쩌다 하게 되고 조언들이 너무 열심히 으쌰으쌰 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피해를 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가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남에게 민폐는 끼치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이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읽고 아빠가 읽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 독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가족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강조했잖아요. 제가 꾸준히 어떻게 하냐. 네, 저는 무조건 그 시작은 블로그에 공표를 해요. 네, 이것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 선택을 제가 독서로 선택을 했는데, 블로그에 독서로 가족 혁명 스타트, 데이 1, 그래서 1일차부터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을 남겨요. 일단 시작하겠다. 그리고 하면서 보완하고 우리 가족만의 멋진 프로그램 만들겠다. 이렇게 공표를 시작을 하고, 네,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약속은 했어요, 아이들이랑. 네, 그냥 가족 독서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뭐 한 1년 이상 엄마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고, 또 최근에 아빠가 막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전부터 저는 그 무엇보다 행복한 아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원으로 막 돌리지 않고 놀이로 아이를 키운 이야기가 있는데, 또 그 스토리도 또 굉장히 길어서 그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독서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고, 아이들이 좀 받아들이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시작을 했고 하면서 이제 규칙 같은 건 정했죠. 우리 평일 매일 한번 해보자. 이때가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라서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그래서 저녁은 항상 같이 먹었어요. 원래 결혼하고 아이 셋 키웠지만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교대로 늦게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두가 이제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어쨌든 책을 읽어보자. 그리고 읽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라도 기록하고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나름의 규칙을 세워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가족 독서 노하우를 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그 시스템은 있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조금 만들고,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정한 거죠. 그리고 꾸준히. 이 꾸준함은 블로그에 제가 공표하고 늘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진짜 계속 기록해요. 50일까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록을 했어요. 막 길게 한 게 아니라 그날 한 거, 그날 어떤 활동을 했어 라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재밌어야
하죠. 예, 쉽고 어려우면 우리 안 하잖아요. 또 재미없어도 안 하고.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일단은 뭐 독서전에는 늘 책 사진을 찍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랑. 근데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막 제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책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독서를 시작했고, 네, 어, 발표하고 뭐 기록하는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집에 막 포스트잇 같은 거, A4 용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가지고 와서 예, 한마디씩 썼어요. A4 용지에다 쓰기도 하고 포스트잇에다가 한마디씩 써갖고 붙이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우리 집 제가 가족 독서하면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네, 칠판. 아마 아이 있는 집에 이렇게 칠판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첫째 키우면서 왠지 칠판을 사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칠판과 뭐 그 한글과 영어 이제 그 자석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막 샀죠. 그래서 이걸로 아이들 한글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려고 뭐 아주 대단한 마음으로 샀지만 실제 사놓고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샀는데 예, 저희 가족 독서 시작한 게 첫째 중1 때거든요. 거의 한 6년 이상은 방치, 집에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초반에만 조금 그림 그리고 막 이랬다가 사용하지 않았던 걸, 네, 독서로 이제 독후 활동을 좀 활용하기 시작을 했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쓴 걸 이제 칠판에 붙여보기도 하고, 칠판에다가 같이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잠재적 능력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든 그 독서 같은 것들은 중요하게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독후 활동들을 해봤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많아요. 뭐 해볼까라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알려주는 걸 갖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무조건 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이라는 건, 네, 독서를 제가 무조건 뭔가를 시작하면 처음에 습관이 될 때까지는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하는데, 뭐, 남편이나 저나 뭐, 첫째 아이가 뭐, 친구 집에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부재중일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줌 독서도 했어요. 네, 줌으로.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 이제 줌으로 온라인 수업 들었잖아요. 그래서 줌이 너무 익숙해. 근데 이거를 집에서 한 거예요. 네, 각자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들은 뭐 친구 집에 있으면 친구 집에서 접속하기도 하고, 네, 휴대폰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줌 독서도 하고, 네, 줌으로 하면서 이렇게 화면 공유해서 네, 기록한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거. 오늘은 친구네 집에 가서 못하고, 뭐 오늘은 여행 가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초반에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못한다는 거 생각하는 걸로 한계를 긋는 거고 시작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을 하면 못할 이유는 없어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줌을 이용해도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패들렛 같은 거 다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카톡 같은 거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는 이게 뭐 막 나중에는 막 칠판도 이용하고 뭐 하다가 막 노션도 이용하고 하다가 뭐 여행 가고 막 이러면 막 카톡으로도 남기기도 하고 뭐 패들렛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무조건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 가족 독서는 어떤 거냐면 메타버스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막 이프렌드, 제페토, 게더타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는 메타버스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젠 가상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저희도 뭐 지금
어느 순간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변화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제페토 같은 걸로 우리 아이들 캐릭터 다 만들었어요. 네, 저희 가족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페토 세상에 가면 모든 공간이 다 있어요. 네, 어떤 날은 막 캠핑 가고 싶다. 그럼 캠핑 월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돼요. 이렇게 교실에 가고 싶다. 하면 교실에 가도 되고, 이렇게 파티룸에 가도 돼요. 네. 이런 제페토 세상 속에서 가상의 공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움직이면서 게임하듯이 노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각자 또 책을 읽고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잔소리에 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엄마가 막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일찍 자야 키 쑥쑥 크고 이런 말 한 거를 다 잔소리로 듣고 이제 실천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했던 말들, 그리고 제가 엄마가 했던 말들 중에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었어가지고, 앞으로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희 둘째인데 책 끝입니다. 읽고 느낀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삶에서 좀 적용해 보는 것 같아요. 막내는 계속 움직이죠. 집중하지 않고 캐릭터 이동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독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는 막 칠판 애들이 좀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칠판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디지털 서재를 만들었어요. 저희 가족만의 디지털 서재. 네. 노션으로. 네, 노션 요즘 많이 알고 계시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션에 우리 아이들과 저의 그런 독서 기록을 다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노션에 거의 넘기면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가장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노션에 저희 가족의 디지털 서재에는 우리 가족이 그동안 읽었던 책이 다 들어있고 책을 읽고 그냥 끝내진 않았거든요. 정말 단 한 줄이라도 제가 쓰자고 했기 때문에 생각 같은 것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책을 읽고 막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짧게 쓰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읽고 자기의 생각들을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또 좋아지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막내도 제가 이게 노션에 이렇게 가입해주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너무 잘해요. 네,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해요. 또는 요즘에 아시죠? 블로그 입력 포스팅할 때도 이렇게 녹음 버튼이 있잖아요. 예, 노션도 마찬가지예요. 녹음 버튼이 있어서 녹음이 돼. 그래서 막내는 쓰는 게 귀찮으면 녹음해서 녹음 버튼 눌러서 녹음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첫째, 둘째는 너무 잘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핸드폰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PC가 너무 편해서 PC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가지고 바로바로 입력을 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집만의 가족 디지털 서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함께 성장하는 가족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함께 성장하는 가족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족하면 늘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지 않아요. 네,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오히려 남보다 못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너무나도 많은데 가족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그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은 절대 되지 않거든요. 이건 노력해야 돼요. 근데 시작은 관계를 회복해야죠. 나와의 관계. 첫 번째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 이전의 나. 그리고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 스스로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보는 거. 나와의 약속, 나와의 다짐,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는 결심.
그런 것, 그리고 부부관계, 부부와의 어떤 관계 회복,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무작정 공부 강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자기 발견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부모가 결정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기였을 때는. 근데 그게 익숙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부모가 다 생각하고 결정해 줘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마저도 다 결정해 줘요. 그런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잘 돌아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가.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 해 볼래?"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라는 것들을 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제가 다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나. 네, 그랬던 시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습관적으로 그래요. 아이의 생각을 묻기 전에 아이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기 전에 제가 먼저 막 생각하고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하고 아이는 그렇게 하게끔 할 때가 저도 물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도 해야 돼요. 부모도 그리고 자기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 행복한 정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작이 돼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네, 행복한 가정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저 진짜 내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 수 없죠. 내 마음이 행복과 감사와 풍요로 가득 차야 상대방을 쪼끔 더 돌아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 당연히 행복할 수 없어요. 엄마의 그 기분에 따라서 막 행동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 행동에 따라서 일관성 없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 행복한 나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고 저는 그게 미라클 모닝 새벽 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훌륭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일 일상의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냥 절대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일상의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요. 그게 막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마주 보는 시간이 없잖아요. 고학년이 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이 될수록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바로 학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와서 뭐 쪼끔 늦은 저녁 먹고 그리고 뭐 숙제하고 뭐 그동안 못 했던 뭐 게임하고 뭐 이러면서 밤늦게 자고 부모는 어 아이들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도와준다는 게 라이딩 해 주는 거, 왔다 갔다 학원 쪼끔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학교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해 주는 거.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없지 않아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거. 저는 발사진 여기는 부동산 방이니까 되게 익숙한 사진이잖아요. 임장 갈 때마다 이렇게 발사진 찍는 거. 임장 사진 아니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산책할 때 찍는 사진? 네. 주말이라도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과
네, 책을 함께 읽는 거. 네. 이것도 사실 매일은 힘들죠. 저는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게 가족 독서를 시작했고, 그때는 매일 할 수 있었어요. 네, 중1, 뭐, 이때 아들이 중1, 첫째가 중1, 이때만 해도 막 시험이 없고 하니까 정말 매일 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2가 되고 이제 중3이 되고 하니까 뭔가 학교 숙제도 많아지고 아이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져서 저녁 시간을 뭐 온전히 다 같이 보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일은 못해도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매일 못해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월 9일 날 나왔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제 전자책을 읽는데 저희 가족의 어떤 기록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처음엔 되게 주저했는데 워낙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너무 전자책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한번 용기를 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주 잘 쓰진 못했지만 결국 해냈어요. 그래서 해낸 그 책을 아이들이 함께 읽어주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너무 좋고, 네, 이렇게 요즘에도 다 같이 읽을 수 있을 때는 이게 손가락이 5개면 네, 이게 완벽한 별이 만들어지는 날은 5명이 모두 모여서 함께하는 날이고, 없을 때는 있는 사람들끼리만 또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랑 이게 칠판 대신 노션에 이게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 읽고 노션에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 네, 감동을 선물하세요. 우리 선물 가족에게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어른들 챙기기만 하고 또 생일 선물 정도 하는데 저는 이벤트 사실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감동을 선물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이게 뭐냐면 네, 새학기 맞이해서 저희 3남매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이거든요. 제가 3월에 저는 바쁘잖아요. 교사니까. 제가 너무 바쁠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도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선생님, 뭐 새로운 친구들 얼마나 낯설겠어요. 근데 제가 혹시나 너무 바빠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월 달에 한 달 동안 내내 준비했거든요. 여기 쬐끄맣게 수첩 있죠. 이 수첩 사다가 매일매일 아이들한테 이렇게 쪽지 편지 남겼어요. 쪽지 편지. 그래서 뭐 한 줄, 2줄 이런 거 썼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적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다이소 가면 이런 봉투 1,000원이면 팔잖아요. 상자도 1,000원, 봉투도 1,000원. 여기다가 용돈 넣어주고,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해서 제가 보통은 6시 반쯤에 저 출근하거든요. 좀 빨리 출근을 해야 돼서 하는데, 네, 준비해서 아이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가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새학기 첫날, 엄마한테 엄마의 이런 응원을 받고 이런 감동 선물을 받고 행복하게 시작하라고. 그래서 근데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이런 감동을 선물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로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날마다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네, 또 생각해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남는데 막 뭔가 도전 같은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다 같이 했거든요. 막 이런 것들도 막 청울림 게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막 다 같이 했었어요. 아이들이랑 뭐 이런 거. 뭔가 있으면 보통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한 거죠. 그리고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우리 개인이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족과 함께. 네. 이게 제가 버킷리스트 강의를 듣고 왔거든요. 그 강의를 듣고 와서 집에서 이제 함께 한 거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네, 각자 원래는 개인이 100개를 만드는 건데 각자 하고 싶은 거 적어서 이렇게 묶어 봤어요. 묶어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고 네, 각자의 이제 우리 가족만의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의 버킷리스트 작성하죠. 다 무조건 공표예요. 그 블로그에 글 쓰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편과 저와 아들과 딸 그리고 이런 거 딸들의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이렇게 공표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생각하면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삶 시작하고 계시죠? 네, 행복한 삶 우리 모두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네, 근데 그 행복한 삶의 시작은 나로부터의 변화라는 거. 나로부터.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남을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도 마세요. 그냥 나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변하면 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하린이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하린이님의 팬들을 모아놓은 곳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게 하린이님이 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믿음이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함께 성장하는 거에 본을 좀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 기계가 다 하는 세상이 됐어요. 인공지능을 이기려면 결국은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잘 살려고 마음 먹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매일 하는 것의 힘. 네, 이렇게 꾸준히 새벽에 일어나서 막 책도 읽고 막 공부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하면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미라클 모닝 시작한 지 4년 차가 되었는데 정말 매일매일 꾸준하게 했어요. 어떤 당장 눈앞에 변화는 사실 보이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어느 날 보니 저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운동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 매일매일 정말 3년 정도 여러분 서여사님도 닥치고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닥치고 일단 매일매일 청울리 선생님께서 매일 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하고 사실 대화 나누면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새벽 시간이라서 조금 시간에 쫓기기도 했는데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